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러일 전쟁 전후의 대한제국 국내 사정에 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 전에 대한제국 정부와 고종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실록을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느낄 수 있으실 텐데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하는 내용에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실록을 기록하는 원칙에는 정사에 알맹이를 빼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 조정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없어서 기록된 것이 없는지 애매할 정도로 정세에 관한 의견과 논의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중요한 역사자료임에는 틀림없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왕과 조정 대신들이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그 의미가 크게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쟁 전 한 달여의 실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04년 1월 2일 명헌태후, 이분은 고종 전전왕인 헌종의 계비입니다. 태후가 숨졌습니다. 1월 10일까지 실록은 그 사망과 관련한 기사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월의 실록 내용에는 태후의 장례에 관한 조정의 움직임이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기에 고종은 태후의 사망을 당해서 슬프다고 하면서 미음조차 입에 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음을 드시라는 건의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또 대신들은 고종에게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고기를 드셔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하는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록의 기록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1월 8일에 고종이 조령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누가 먹을 것인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그 시기에 국가 위기 상황인데 고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짐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 동안 훌륭한 정사를 일으켜보려는 일념으로 밤낮으로 애썼으며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크게 경장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없고 폐단만 더욱 나타나니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실 경장은 지난해에 했던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조선 말기에 가장 중요한 경장은 갑오경장인데 일본의 압력으로 시작된 개혁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대목이 의정부 중심으로 정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내용이 있었는데 고종에 의해서 되돌려졌고, 대한제국이 되고 난 후에는 전제 황권을 더 강화해서 이 시기에 와서 경장이라고 해봐야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정사의 방도가 처음부터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시행하고 힘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관리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짐이 홀로 잠 못 들고 조심하며 반성하건만 대체로 한 사람의 힘으로 많고 복잡한 일을 돌보자니 하루를 가지고도 모자란다. 새벽에 일어나 저녁까지 겨를 없이 지냈으므로 짐이 위에서 수고하는 것도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건만 일은 점점 나빠져 오늘의 형편에 이르렀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의정부는 정치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서 정사에 관한 명령과 시행되는 모든 일이 거쳐 나가는 관청이다. 종전에도 의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듭 정령하게 신칙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럭저럭 미루기만 하였으니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역시 면하기 어렵다. 국왕 자신은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빠진 결과에 대해서 의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제국 정치 구조에 관해서는 황제가 전제 황권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종이 의정부의 책임을 물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습관이 있었던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비 생존 시에는 새벽까지 파티가 많았다는 몇천야록의 기록도 있습니다. 조령의 말미에 의정부에서 혹시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 과오가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높고 낮은 관리들은 각기 힘씀으로써 혹시라도 후회가 없도록 하라. 의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알다시피 일이 점점 나빠진다는 현실에는 그 근본 원인이 고종의 리더십 부재 그리고 고종 자신의 부패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 중에 일본과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두고 다투는 현실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벗어날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1월 21일에는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때 군부 대신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새로운 군부 대신을 또 임명했습니다. 이틀 만에 국방장관을 교체한 셈인데 이 무렵에는 내각 개편이 일상사와 같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될 수준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1월 30일에는 혹한의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려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고종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그런 평가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왕의 중요한 임무는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덜 일어나도록 국가를 끌고 가는 일입니다. 2월 9일에 와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케를 접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종이 만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 공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만났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공사가 전쟁에 관해서 어떤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만 해봅니다. 외교활동으로는 1904년에 들어서 처음 나온 기록입니다. 바로 이날이 낮에 일본이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선에 첫 포격을 가한 날입니다. 고종실록 중에서 1904년이 시작되는 때부터 전쟁 발발까지 약 40일간 실록의 기록에는 고종과 정부가 당시의 사태에 관해서 논의를 한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주 있어 오던 이른바 상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소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일본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내용은 그런 상소는 없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실린 상소에는 누구를 비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상소가 많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이 부실한 것인지 국왕이 고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어느 신하도 그런 사안에 관해서 검토한 바가 없는 것인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마저 아니어서 없었는지 일본과 러시아 문제에 관한 내용은 기록에 없습니다. 앞에서 대한제국의 고종이 중립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는 것을 이미 다뤘는데 그 이후에 대한제국의 움직임을 보면 말과 행동 그리고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호머 헐버트 박사가 기록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립선언 후에 조선정부에서 가장 실권이 있는 두 사람이 서울의 궁궐을 수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해 줄 것을 러시아에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당연히 일본을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두 국가에 대해서 중립을 선언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실권자가 러시아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실권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객관적인 제3자라면 어느 누가 중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기록입니다. 1월 말경 서해에서 여순으로 향하던 한 선박이 일본에 의해서 납포되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한국인이 러시아의 파병을 요구하는 서한을 휴대한 것이 발각되었다. 공식 문서는 아니었으나 그 문서는 중립선언을 공포한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립정신은 이미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여기서 대한제국 정부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남을 쉽게 눈속임할 수 있다는 자기만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나라와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